자, 이제 방문각 클래스 5번째 시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벌칙만 총정리하는 과태료, 형벌 다 총정리해서 끝내버리자. 방문각 클래스 프린트는 이제 밴드에 자료로 올려져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과태료부터 보자. 과태료는 총 14개가 있어요. 일단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는 불불자.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는데 형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여 벌금에도 해당되는데 형벌을 받은 경우는 과태료 받지 않고요. 형벌을 받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양쪽 다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또 해제 등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했을 때도 마찬가지. 3-3이기도 하고 3천만 원의 과태료이기도 하고 그다음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제출 안 했다, 거짓 제출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불불자 3개니까 3천, 3개니까 3천. 500만 원 이하는 조외요.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한 자. 근데 직거래에는 한쪽에 거부한 자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 해제 등 신고하지 않은 당사자. 해제 신고는 당사자 의무니까요. 역시 거부한 자 포함. 거짓으로 거래 신고, 해제 신고를 조장, 방조 도와줬다. 거짓 신고, 조장, 방조. 시험에 잘 안 뜨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했다. 거짓 제출했다. 5번은 2개로 쪼개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또 개공에게 거짓 신고할 것을 요구한 자. 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5개입니다. 조외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는 신고 의무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대표적으로 실거래가 거짓 신고한 경우였죠. 또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매도인, 매수인, 매매 계약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어요. 했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개공한테 거짓 신고 좀 해달라고. 개공이 해드릴게. 거짓 신고했다고. 이게 걸렸어. 걸리면 자, 갑과 을은 거짓 신고 요구한 자 얼마야? 500만 원이야. 그다음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짓 신고했으니까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야 과태료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얘는 당사자가 거짓 신고 자꾸 해달래 개공한테. 개공이 안 된다고. 나 저번에 걸렸어 지금 큰일 났다고. 그러지 말라고. 당사자 좀 해줘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럼 니네 둘이 해. 내가 도와줄게.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 도와줬죠. 근데 당사자는 직거래 아니잖아. 중개거래잖아요. 중개거래니까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인데 거짓 신고한 거잖아요. 이게 적발되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짓 신고 조장 방조 500만 원이야. 당사자 갑과 을은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거짓 신고했으니까 취득가액 100분의 10이하 과태료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이런 의미예요. 이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과태료 또 있죠. 우리 300만 원이야. 외국인 등 교환 증여 계약은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일 60일 300 이거잖아요. 그다음 100만 원 이하 외국인 등 계약 외 상경 상소 경매 확정 판결 완매권 행사 법인의 합병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상경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되죠.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또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법인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었어. 근데 기존에 보유하던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싶어. 변경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100만 원이 과태료. 다음 주택임대차 신고도 보증금 6천 초과 또는 월차인 30초과 주택임대차 신고 30일, 보증금 차임의 변경신고 30일, 해지신고 30일,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그러니까 3번만 사실 쪼개면 6개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안 했다, 거짓했다. 주택임대차 변경신고 하지 않았다, 거짓 신고했다. 주택임대차 해지신고 하지 않았다, 거짓 신고했다. 이렇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는 싹 다 100만 원의 과태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총 14개죠. 3천 3개, 500 5개, 10% 2개, 300 하나, 100자 3개니까 14개 과태료입니다. 이 과태료는 신고관청에 부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부과한 신고관청은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에 있는 시군구에게도 등록관청에 통보해 주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종로구에 중개사무소 두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로구에 토지를 중개했다면 이 종로구청장은 등록한청이면서 신고한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자가 강남구에 토지를 중개했다. 종로구는 등록한청이 될 것이고 강남구는 이게 신고한청이 되는 거죠. 신고는 신고한청이 해야 되는 거죠. 신고 위반했다. 신고한청에 과태료 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줬으면 10일 안에 등록한청에 통보해 주라는 이러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과태료 사유인데 이 14개 과태료 중에서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해 주잖아요. 14개 중에 4개는 자진신고 감면 사유가 아니고 10개는 자진신고 감면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개를 기억하는 게 낫지. 자, 왜 3천, 3천만 원의 과태료 3개, 500짜리 하나인데 왜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사실 3천만 원의 과태료만 기억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뭐냐. 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 해제 등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했으니까 사실 형벌 대상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진신고 감경이랑 감경 면제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수에 가깝죠, 자수. 그다음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제출 안 했다, 거짓 제출했다 이런 건 자진신고 감면 사유가 아니다. 500만 원 이하는 이거 아니고 나머지는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사실 3천만 원의 과태료만 기억해도 충분하다. 나머지 뭐 10%의 과태료 자진신고했다, 과태료 감경 면제 받을 수 있다. 있고 외국인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외국인이 구청 가서 뭐래요? 매일매일 자진신고. 공무원이 뭐랬지? 유면제. 그랬잖아요. 다시 외국인이 우리말 합니다. 구청 가서 뭐래? 신고한청 가서 매일매일 자진신고. 공무원 뭐래? 유면제. 네, 외국인 다 자진신고하면서 들어가고 주택임대차 다 들어가고요. 정리해보죠. 총 14개 과태료 중에서 자진신고 감면 사유가 아닌 거. 자, 이거 아니죠. 그 다음에 왜? 이거 아니죠. 그럼 나머지 다 된다 이거야. 아닌 걸 기억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박스 문제로 문제를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왜 3천만 기억하면 된다. 왜 3천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감경 면제 기준. 자,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했다. 아예 면제시켜줍니다. 셋 중에 가장 먼저 온 사람만 해줘요, 사실은. 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된 후에 자진신고했다면 50% 깎아줍니다. 네. 빨리 가야죠. 조사가 시작됐으면 미친 듯이 달려가서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만 50% 깎아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과태료 관련해서 포상금 쪽을 정리해보자고. 포상금. 우리 포상금 어떻게 외웠죠? 10, 3천포, 집, 토지 이렇게 공부했잖아. 우리 10, 3천포, 집, 토지. 자, 실거래가 거짓 신고했다.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실거래가 거짓 신고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 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거래 신고했다. 해제 등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했다. 이거 3천만 원이 과태료죠. 10, 3천포. 심리를 달려갔더니 3천포가 나옵니다. 주택임대차 보증금 차임을 거짓 신고했다. 집. 이거 1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계약했다.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했다. 부정한 방법 허가받았다. 이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100분의 30 이하 벌금이죠. 토지. 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들이 이용하지 아니한 자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대상이었죠. 토지. 그래서 10, 3천포, 집, 토지다. 이 중에 우리 과태료 좀 정리하고 있잖아, 지금. 과태료 14개 중에서 이 5개의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 행위라는 얘기인데, 정리해보죠. 이 중에서 뭐 된다고요? 여기 12개, 그다음 3천 2개, 여기 100 하나, 이게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10, 3천포, 집, 이거잖아, 지금. 그럼 이제 X를 고를 때, 자, 500 과태료 다 아니라는 거. 500만 원이야 과태료 사유는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는 위반 행위가 아닙니다. 예. 특히 이제 거짓 신고 조장 방조한 자, 거짓 신고 요구한 자 이쪽이 잘 떠요. 그래서 500과는 그냥 비타 500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 또 외국인 쪽 신고하면 포상금 안 줘요. 아까 외국인은 두 가지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 외국인이 구청 가서 뭐랬죠? 매일매일 자진 신고. 이때는 유면제잖아요.
근데 이번엔 공무원이 거꾸로 이 포상금 외국인 뭐래? What? 못 알아들어. 포상금은 못 알아들어요. 거기까지 공부를 안 했어요, 우리말을. 그래서 외국인은 자진신고 감면사에 들어가는데 포상금은 안 줍니다요. 그래서 주로 X로 뜨는 건 이쪽에서 X로 나올 거라고 봐요.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10, 3,000포, 집 이것만 들어가고 X로 주로 뜨는 건 500과에서 주로 뜬다. 외국인도 포상금은 없다. 포상금 없다. 자, 그러면 이제 과태료 정리 다 했고 이번에는 형벌 쪽을 정리해보자. 형벌 쪽. 자,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두 가지를 위반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불이야, 불. 근데 이게 원래 작년에 개정됐거든요. 원래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만 들어갔는데 형벌에 이걸 추가로 든 이유가 이유는 뭐냐면 자, 기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몄다. 이거 우리 중개사법이잖아요. 우리 꾸단, 이거 임등취, 또 형벌 3-3 이거잖아 지금. 그리고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주었는데 당사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이거지. 그럼 이게 적발되면은 개공인은 3-3, 3년 이하 징역 3천 이하 벌금인데 당사자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밖에 안 맞는다는 건 형평이 안 맞다 이거예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얘네 둘은 이로 인해서 얻은 이익은 10배인데 걸렸다. 3천만 원 과태료 뭐 내고 말지까지 거. 그리고 값과 A랑 B는 저 개공한테 찾아가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 죄송하게 됐다고, 어디 감옥 가시게 됐다고.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 이게. 그래서 A, B도 똑같이 3-3을 때리자라고 이렇게 바뀐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3-3에도 해당이 되고 3천 이하 과태료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다. 이 불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시험에서 다 골라라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자, 불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 3년 이하 징역 3천 이하 벌금에 들어간다. 그렇지. 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는 사유도 들어간다. 다만 형벌을 받은 경우는 과태료 받지 않는다. 또 자진신고 감면 사유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 아까 왜 3천은 안 들어간다고 그랬지? 이건 X. 근데 포상금은 그렇죠. 10, 3천포, 3천 들어가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자, 2-2는 자, 툴툴이라고 외우죠. 우리 외국인 등이 자, 군사, 천연문화, 생태에 이르러. 다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다음 이번에 용어 좀 개정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그 다음에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이 이름이 바뀐 거예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정 문화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우리 문화재가 문화유산이라고 바뀌었죠, 이름이. 그래서 군사, 천연문화, 또 생태경관 보전지역, 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군사, 천연문화, 생태, 으르렁은 외국인 등은 계약 체결 전에 신고 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허가받지 않고 계약했다. 부정한 방법 허가받았다. 외국인은 툴툴. 자, 이번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했다.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했다. 부정한 방법을 허가를 받았다. 셋 중에 하나 골라냅니다. 가장 잘 나오는 건 변경 허가예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 가격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2년 이하 징역, 계약 체결 당시 공시지가 30% 이하 벌금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는 1-1도 있는데, 자, 이건 뭐냐. 이걸 보기 위해서 좀 다른 걸 좀 보자고요. 제재처분이라는 게 있어.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자, 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요, 아래 세 가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허가 취소, 처분, 조치 명할 수 있는데, 자, 허가나 변경 허가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한 자, 부정한 방법 허가 받은 자, 얘네 둘은 아까 2년 이하 징역, 계약 체결 당시 공시지가 기준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했잖아요. 징역형 벌금형 대상이었고, 또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 우리 이행강제금 받는 애였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징역벌금이고 3번은 이행강제금을 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징역벌금 때리고 이행강제금 때렸는데 아직 화가 풀리지 않는 거야.
화가 풀리지 않아서 이렇게 때렸는데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이렇게 때로 달려가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허가, 취소, 처분, 조치 이게 못 살게 구는 거야. 못 살게 군다는 말을 기억해야 돼. 다시 못 살게 군이 뭐예요? 허가, 취소, 처분, 조치 이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국토부 장관은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한 자에 대하여 허가 취소 명할 수 있다. O. 시도지사는 부정한 방법 허가받은 자에 대해서 허가 취소 명할 수 있다. O. 시군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허가 취소 명할 수 있다. O.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때렸는데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때로 달려가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못 살게 구는 것 중에 허가 취소를 하고 싶다면 뭘 해야 돼? 청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허가 취소, 처분 조치 명령 위반해서 못 살게 굴었는데 말 안 들은 거야. 이렇게 못 살게 굴었는데 말 안 들으면 때린데 또 때려 작대기로 일다시. 그렇죠? 때린데 또 때려 뭘로? 작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취소, 처분 조치 명령 위반하면 못 살게 굴었는데 말 안 들어. 때린데 또 때려 작대기로 일다실로 때립니다. 그게 바로 일다실입니다. 일다실. 자, 형벌 총 정리했습니다. 반부하 클래스 5회 마쳤고 또 계속 이어집니다. 앞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화이팅!